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2020학년도 특례수학 기출문제 한양대리카 2부 16번부터 26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자, 이걸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 x, y, z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복조합 문제죠. 중복조합 문제죠. 자,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일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x, y, z를 다 더했는데 8이 된다는 것은 x, y, z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까지 우리는 끄집어내면 되죠? 8개. 3H에 8 되겠죠? 이것은 10 컨비네이션 8, 다른 말로 하면 10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는 x 곱하기 y 곱하기 z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z가 0이거나 셋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면 되면 되죠. 이제 x, y, z 중 적어도 한 개가 0이다. 이와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뭐 x만 0이어도 되고 x랑 y가 0이어도 되고 x, y, z가 다 0이어도 되고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6건을 구합니다. 6건. 자, 6건은 뭘까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을 만족하는 x, y, z 중에서 x가 0이 아닌 정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1 이상, y도 1 이상, z도 1 이상인 정수를 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오케이? 자, 이걸 구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x를 x 프라임 더하기 1, y를 y 프라임 더하기 1, z를 z 프라임 더하기 1로 놓고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z 프라임이 5를 만족하는 0이 아닌 정수 세 쌍을 구하는 거랑 경우의 수가 똑같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3H5가 되겠네요. 3H5라고 하는 것은 7 컨비네이션 5, 다른 말로 하면 7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답은 1에서 우린 6건의 확률 10 컨비네이션 2분의 7 컨비네이션 2를 빼면 되는 거죠. 즉 1 빼기 10 컨비네이션 2는 45가 되고요. 7 컨비네이션 2는 21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된다? 45분의 24가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이건 얼마입니까? 바로 15분의 8, 정답 몇 번? 3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7번입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만큼 동전을 던진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사위 눈이 한 번 나오면 동전을 한 번 던지고 주사위 눈이 6이 나오면 동전을 6번 던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x라고 하자. 이때 x가 0이야. 즉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0일 때 그 앞에 던졌던 주사위 눈의 수가 1이면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0일 확률을 구하셔. 자, 무슨 확률인가요? 조건부 확률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x가 0일 때 확률을 먼저 구해볼게요. 자, x가 0, 1 확률을 구하면 일단은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개수도 달라질 것이고 그렇겠죠. 이때 우리는 동전의 앞면이 0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 이거죠. 자, 그럼 주사위 눈이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경우는 얼마입니까? 확률이 얼마죠? 6분의 1인 거잖아요. 자, 그럼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지는 겁니다. 한 번 던졌을 때 앞면이 빵번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1 컨비네이션 제로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제로 제곱에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 1 이렇게 구하는 게 주사위 눈이
1일 때 동전의 개수,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빵일 확률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주사위 눈이 2가 나올 때 역시나 확률은 6분의 1이겠죠. 이때 동전은 2번 던질 것이고 이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제로니까 2분의 1의 0제곱 곱하기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의 횟수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등등등등등 똑같이 하면 이것도 6분의 1에 6 컨비네이션 제로에 2분의 1의 제로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걸 쭉 다 더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분의 1에 뭐는 똑같이 나옵니까? 6분의 1까지는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 컨비네이션 0도 1이요, 2 컨비네이션 0도 1이요, 쭉 가서 6 컨비네이션 0도 1이니까 이건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0제곱도 1일 것이고, 따라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2분의 1의 6제곱까지 이게 바로 x가 0, 1 확률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뒤에 있는 식은 등비수열이잖아요. 따라서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항의 개수가 6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1 빼기 2분의 1에 첫째 항 2분의 1에 1 빼기 2분의 1에 항의 개수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산하면 2분의 1과 2분의 1이 없어지잖아요. 됐죠? 그 다음 이건 얼마입니까? 64분의 1이니까 결국은 계산하시면 6분의 1 곱하기 1 빼기 64분의 1은 64분의 63 여기까지만 일단 계산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분모 구했고요. 이제 분자는 주사의 눈의 수가 1이면서 x가 0일 확률이니까 방금 전에 구해놓은 확률 중에서 이 부분이 바로 그거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다 구했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6분의 1 곱하기 64분의 63이고요. 분자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6분의 1 없어지고 2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63분의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17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한번 가볼까요? 자, 18번입니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역시나 확률과 통계 부분이네요. A가 나올 확률이 5분의 2고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15분의 2고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쵸? A의 6건과 B의 6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5분의 2다. 이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우리는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 합사건 B의 여사건의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게 바로 5분의 2니까 우리는 이걸로부터 합사건의 확률은 얼마일까요? 1 빼기 5분의 2가 돼서 5분의 3이 나옴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두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이 있고 A의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이 있으니까 P, B 구해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합사건의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PB의 값을 구하시면 계산해보세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이렇게 나옴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가볼까요? 자, 19번입니다. 자, 이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통계 부분이네요. 자, 2에 4x 빼기 1에 대한 기대값 또는 평균이 최대가 될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확률 분포표가 있죠. 확률 변수가 2, 3, 6이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2a, 1 빼기 3a 더하기 a죠. 일단 이 확률들 다 더해보세요. 더해보시면 1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평균 구할 수 있겠죠. 평균 구합니다. 평균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4a에 3에 마이너스 9a 플러스 6a니까 a 더하기 3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x 빼기 1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4 곱하기 2의 x 빼기 1이 될 것이고 이거는 4a 더하기 11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문제는 뭡니까? 아, 이게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최대값을 가질 때의 a값이래요. 이게 만약 2차 함수였다면 우리가 뭐 a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1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 다음 a 앞에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이와 같은 것을 띠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하면 최대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확률 변수에 있어서 이 확률은 기본적으로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는 거죠?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즉 2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이걸 정리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 1 빼기 3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걸 정리하시면 a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결국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현재 우리는 4x 빼기 1에 대한 평균이 a에 관한 1차 함수인데 a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분의 1까지잖아요.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가질까요? a가 3분의 1에서 갖는 거겠죠. 왜?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바로 a값이 3분의 1일 때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9번이었고요. 자, 20번 문제와 21번 문제와 22번 문제는 우리가 기하 파트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번 학년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지 않을게요. 23번 가봅니다. 자, 23번 다항함수 fx가 x세제곱 빼기 k 플러스 6의 x제곱 더하기 6kx에 대하여 자, 3차 함수죠. 방정식 절대값 fx가 절대값 f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가 몇 개 있느냐라는 거네요. 일단 이 문제가 잘 조금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일단 fx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보시면요. x세제곱 빼기 k 더하기 6의 x제곱 더하기 6kx인데요. 일단 공통인수 x가 있죠. 그래서 x로 묶어버리면 x제곱에 빼기 k 더하기 6x 더하기 6k가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x에 관한 2차식 또한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x 빼기 k에 x 빼기 6입니다. 단 k 값의 범위가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6보다 작은 왼쪽에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교점이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k인데 이 k가 1과 2 사이에요. 그 다음 6은 이 정도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올라가는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값 fx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y는 절대값 fx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이냐? 전체 식의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y값이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 중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다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죠. 분명히 이거는 살짝 올라갈 것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조금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y는 절대값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이거랑 뭘 비교할 거냐면 y는 절대값 fa예요. 이건 뭐죠? x가 a일 때의 함수값의 절대값을 씌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상수잖아요. 이 그래프하고 어떻게 만난대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4점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아니네요. 그 밑에도 아니죠? 자, 그럼 3개일 때 그림을 찾아보시면 딱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또 있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값을 구하래요? x값, a값이니까 a값은 x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구하시면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줄은 여기 하나, 한 개,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세 개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 밑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0 하나, k 하나, 6 하나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개, 5개, 6개 총 몇 개가 된다? 6개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 6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이었고요. 24번 한번 가볼까요? 24번입니다. 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x축, y축 그리고 직선 ln 2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다. 일단 한 테포 끊을게요. 일단 이걸 그림으로 일단 그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좌표 평면이 있고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되는 그림이거든요.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한 감소함수고요. 이것과 x축, y축,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ln이 이렇게 그어볼까요? ln이 이렇게 이루어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그때 그 단면은 항상 x축에서 두 변이 직각으로 만나는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여기가 한 변이 되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되 위로 이렇게 올라오되 빗변의 길이가 얼마에? 1인 이렇게 생겨있는 이렇게 올라오되 이 길이가 얼마인? 빗변의 길이 1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평면을 갖다 입체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 길이가 현재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 길이가 얼마냐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피 구합니다.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시작점이 있을 것이고 끝점이 있겠죠. 이때 여기는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을 적분하는 거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의 넓이를 적분하면 된다. 자, 이때 이 단면적은 반드시 x축의 수직이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x축의 수직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단면적의 넓이로 보시면 되겠죠. 뭐 시작은 0부터 시작할 거고 끝은 ln2까지 끝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테그랄 0부터 ln2까지가 될 것이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값을 x좌표를 x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나와 있어요. 이 길이는 뭐예요? 바로 2의 마이너스 x잖아요. 그쵸? 이게 뭐라고요? 2의 마이너스 x라고요. 빗변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루트 1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에 대한 넓이를 구하시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 앞으로 뺄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의 dx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적분하셔야 될 텐데 적분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취한적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취한적분을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워놨게요. t로. 자, 그럼 x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죠? 2의 0제곱이니까 1로 가죠. 그 다음 x가 ln2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죠? 2의 마이너스 ln인데 2의 마이너스 ln인데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면 2분의 1로 바뀌기 때문에 아하
t는 2분의 1로 가죠. 됐죠? 그럼 또 얘를 갖다가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dx가 dt가 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 d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dt가 되겠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바꿉시다. 그럼 2분의 1에 인테그랄 0은 어디로? 1로, ln은 어디로? 2분의 1로, 2의 마이너스 dx는 어디로? 마이너스 dt로, 루트 1 빼기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가 t니까 2의 마이너스 2x제곱은 t를 제곱한 거죠. 그래서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래 끝과 위 끝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겠네요. 2분의 1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dt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걸 갖다 다시 또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정적분이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또 정적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삼각치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t를 갖다가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2분의 1로 가면 세타는 6분의 파이로 가고 t가 1로 가면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간다. 그 다음 dt는 어떻게 가냐면 dt는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식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y는 루트 1 빼기 t의 제곱을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원의 윗부분이에요. 양배를 제곱해볼까요? 그럼 y제곱은 1 빼기 t의 제곱이고 넘겨버리면 t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 부분을 t축으로 잡고요. 이거를 y축으로 잡으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잖아요. 근데 y가 루트라고 했으니까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원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원의 윗부분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잖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거라고요. 아시겠죠? 현재 이 부분이 얘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현재 구할 거라고요? 2분의 1, 이거의 절반, 여기 2분의 1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1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좀 확대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 여기 원의 중심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 버리시면 뭐예요? 이와 같은 큰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죠. 자, 근데 부채꼴은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것도 1이죠. 얘가 1인 거예요. 얘가 1인 거죠. 이게 1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우리 가계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것은 60도죠. 3분의 파인 거죠. 그럼 다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반지름의 길이가 1, 세타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 부채꼴 넓이에서 이 작은 삼각형 넓이 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정적분의 값이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높이 구해서 해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3분의 파이 60도에 대한 사인값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자, 이걸 정리하시면 6분의 파이 빼기 8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됐죠? 자, 따라서 답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는 이 값이 어디라고요? 이 전체에 대한 정적분 값이었다고요. 거기다 뭘 곱하면 돼요? 2분의 2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2분의 파이 빼기 16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걸 여기서 찾으면 되죠. 좀 더 편하게 찾기 위해서 이걸 뭘로 묶어요? 4분의 1로 묶어요. 4분의 1로 묶고 보시면 얘는 3분의 8가 될 것이고 얘는 4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i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24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부피 구하는 식까지 해서 식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식을 써서 여기까지 나타내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정적분을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번 상당히 복잡했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25번입니다.
저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다시 확률과 통계네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의 np를 따른다. 이때 이항분포의 x에 대한 분산이 3분의 4다. 그 다음 x가 n-1일 때 확률은 x가 n일 때의 확률의 12배다. 이걸 만족시킬 때 2의 x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 1번 하고 2번 해결하고 3번 갑시다. 자, 1번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np잖아요.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하죠? npq잖아요. npq. 근데 q라고 하는 것은 1 빼기 p니까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현재 이 값이 3분의 4다.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2번.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 독립시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n 컨비네이션 k의 p의 k제곱에 1-p의 n-k제곱, 이게 확률 질량함수의 확률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2번 식을 갖다가 풀어보면 x가 n-1일 때 확률은 결국 n의 컨비네이션 k 대신에 n-1을 쓰는 거죠. 다음 p의 k 대신에 n-1일 것이고 1-p의 n-k니까 n에서 n-1을 빼면 1이 되겠죠. 이 결과는 똑같이 갑니다. x가 n일 때라고 하는 것은 n 컨비네이션 n에 p의 n제곱에 1-p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것이 정확하게 몇 배다? 12배다. 이와 같은 식이 되겠네요. 자, 2번 식은 좀만 더 정리할 수가 있겠다. 2번 식을 정리하면 일단 n 컨비네이션 n-1은 m 컨비네이션 1로 쓸 수 있고 n 컨비네이션 1은 얼마로 바뀝니까? n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보시면 p의 n제곱과 p의 n-1제곱, p의 n-1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p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왼쪽에는 1 빼기 p가 남을 것이고, 자, 12에 n 컨비네이션 n은 1일 것이고 얘가 p가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해봤더니 1번식이 이제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얘 두 개를 연립해보면 현재 n 곱하기 1-p가 12p예요. n 곱하기 1-p가 여기 있는데 그게 12p니까 12p 곱하기 또 여기 p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거 제곱이 3분의 4로 바뀌겠네요. 그럼 p의 제곱이 3분의 4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약분이 돼서 3분의 1의 제곱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p의 값 구해낼 수 있죠. p의 값 얼마? 3분의 1. 됐습니다. p의 값을 구했으면 n도 구할 수 있겠다. 왜? 이 식으로부터 n 곱하기 p의 값이 3분의 1이고 n-1이 3분의 2니까 이 결과가 3분의 4잖아요. 그럼 3 날려버리고, 그럼 n이 얼마면 3분의 1을 곱했을 때 4가 될까요? n이 6이면 되네요. 6.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구할 거 다 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뭐 구하면 되겠죠? x제곱에 평균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분산으로부터 구하잖아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x제곱의 평균은 분산과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하겠죠. 자, 우리 분산의 값은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3분의 4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죠. 더하기 평균의 제곱인데 아까 평균을 어떻게 한다고요? n과 p를 곱하래요. 여기다 해볼까요? 평균은 n과 p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가 되겠죠. 따라서 2의 제곱 4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4는 3분의 16, 정답 4번.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해보시면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번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가요?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n 곱하기 2n 플러스 k분의 n 플러스 2k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딱 보아도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식이 좀 그렇죠. 좀 지저분하네요, 이쪽 부분이. 자, 일단 이 주어진 식을 좀만 일단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까요? 아래쪽으로 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ln이 크게 봤죠. 이렇게 크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하려면 식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n분의 k꼴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이 식에는 n분의 k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줄까 합니다.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n제곱분의 1을 한번 곱해버릴게요. 그럼 분자는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n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n이 들어가면서 n 더하기 2k 나누기 n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요. 분자는. 왜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그럼 이게 약분이 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고 뒤에 있는 것은 n분의 2k가 되고 이렇게 분자가 정리가 되네요. 자, 분모는 n의 2n 더하기 k에다가 뭘로 나눴다고요?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하나 없어지면서 n이 되고 마찬가지 이 n을 여기다 흡수시키면 뭘로 바뀌죠? 2 더하기 n분의 k로 바뀌죠.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자, 이 부분 이해가시나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앞에 있던 n분의 1을 뒤쪽으로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자, 우리 계산했던 걸 다시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타내기 위해서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럴로 바꾸고요. 우리 그냥 아주 깔끔하게 n분의 k를 x로 받을게요. n분의 k를 x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ln에 분모는 2 더하기 x가 되죠. 분자는 1 더하기 2x의 제곱이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n분의 이게 1k니까 k 앞에 있는 n분의 1이 공차가 돼서 n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다? dx로 바꿀 수 있고, 자, 아래 끝 위 끝은 첫 번째 아래 끝은 k 값 대신에 1 넣고 n 대신에 무한대로 보내시면 0, 위 끝은 k 값 대신에 n 넣으면 약분되면서 얼마? 1. 그래서 위 주어진 식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정적분하면 끝나겠죠. 뭐 말은 간단하네요. 자, 0부터 1까지. 자, 이걸 ln에 이제 진수를 좀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쪼개면 일단 위의 분자는 ln에 1 플러스 2x의 제곱인데 제곱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빼기 분모는 ln에 2 플러스 x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나눠서 조금 정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거부터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환적분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물론 뭐 치환적분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이거 치환적분을 이용할게요. 1 플러스 2x를 t로, 자, 그럼 x가 현재 0으로 가면 t는 1로 갈 것이고 x가 1로 가면 t는 3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시면 2dx가 dt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2x를 t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2의 dx를 뭘로 받았다고요? dt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적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lnx는 적분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lnx는 lnx 빼기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산해 주시면 3의 ln3 빼기 3에 1 대입하시면 로그 1이 0이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 뒷부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치환적분을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 갑니다. 자, 2 플러스 x를 t로 받으시면 x가 0으로 가면 t가 2로 가고요. x가 1로 가면 t는 3으로 가고 dx가 dt가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은 2로 1은 3으로, 자, ln에 2 더하기 x는 t로, 자, dx는 dt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lnt는 어떻게 된다고요? t에 lnt 빼기 t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계산하시면 3의 ln3 빼기 3에 마이너스 2 로그 2 플러스 2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자, 3 로그 3 이렇게 ln3 없어지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3도 없어지죠.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뭘로 갑니까? 2의 ln 2가 될 것이고 1 빼기 2가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에 관련된 답이 있으면 땡큐인데 있네요. 어디에? 바로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에 대한 정답은 몇 번? 4번임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양대 에리카 2020년도 문제 16번부터 26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